그러니까 저는 ITP BP 심화반 권범P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1교시 셀때 진행했던 문제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의 이러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안을 작성해 주신 분들의 답안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앰비언트 컴퓨팅입니다. 그 앰비언트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고요한 그리고 잔잔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컴퓨팅 기술이 무엇일지 한번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주셨는지 보면서 제가 추가로 리뷰 드릴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1교시 앰비언트 컴퓨팅,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의 문제입니다. 자, 답안 작성해 주신 분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정말 좋네요. 그 앰비언트 컴퓨팅은 고요한, 잔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종의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표현을 정의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공받는 개념이라고 끝이 나고 있네요. 네, 인식하지 않아도 동작한다. 그리고 상황을 인식해서 사용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어떠한 리듬문을 잡은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종결어가 개념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앰비언트 컴퓨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컴퓨팅 기술이다라고 맺은 말을 종결어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읽어봤을 때 기술을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어떤 컴퓨팅 기법 기술이다 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리고 특징으로 제로 UI 좋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과 사용자 중심, 특징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잘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UI가 없이 사용자한테 어떠한 사용자가 추가 조작 없이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제공을 함으로써 고요하고 또 잔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맥락으로 앰비언트 컴퓨팅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IoT 장치들 그리고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컴퓨팅의 개념도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 작성해 주신 기반 기술과 활용 분야는 정말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앰비언트 컴퓨팅의 기반 인프라 기술로서 들어갈 법한 내용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 분야로 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홈이 적용될 수 있고 스마트 TV에 이런 컴퓨팅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앰비언트 컴퓨팅의 개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2교시의 어떤 인트로 단락으로 1단락에 많이 활용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 것인데 지금 이것이 앰비언트 컴퓨팅의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요소로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채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애매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개선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도 그리고 구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토픽 A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 토픽에서 어떠한 그 토픽을 제대로 설명하는 개념도나 구성도가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추상화해서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도로 앰비언트 컴퓨팅을 설명한다면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념도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는 한 3단 구성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이퀴먼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IoT 기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라고 하는 이용자가 있을 겁니다.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받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사용자한테 제로 UI,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징으로 작성해 주신 것처럼 제로 UI와 연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개념도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컴퓨팅 플랫폼.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제로 UI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형태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앰비언트 컴퓨팅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어떤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의 이러한 어떤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채점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앰비언트 컴퓨팅을 단순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상당히 두루뭉실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요소와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개념도를 작성을 해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기술사 시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달성해야 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앰비언트 컴퓨팅 개념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멀티모달 센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멀티모달 센서, 인간의 오감,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청각, 촉각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 센서가 있고 퓨전 센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센서 기능이 결합돼서 최적화되고 저전력 그리고 소형화의 어떤 특징을 갖춘 어떤 센서들로부터 유저 이퀴먼트 사용자 그리고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의 IO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럼 내부에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부에 NLP와 같은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고 나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할래 라고 말만 해도 그것을 인식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로봇의 움직임의 경로를 다양한 퓨전 센서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추가적인 기능, 알람, 경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실제 이런 NLP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컴퓨터 비전,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입력을 받아서 PCA 그리고 다양한 어떤 처리,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서 인식하는 인공지능 방식의 어떤 사람의 눈을 양자화하고 부화해서 이용하는 기술들이 모두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픈CV와 같은 구체적인 솔루션도 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서 여기 작성해 주신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다 좋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엣지 컴퓨팅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겠죠. 사용자 근거리의 컴퓨팅 기술들, 클라우드 컴퓨팅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감성 인공지능, 그리고 감성 AI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유명한 초고대 언어 모델과 같은 것들, 초고대 AI 같은 것들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백엔드에서 처리할 때는 다양한 DB들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 어떤 대화 DB 같은 것들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띄워서 동작시키면서 어떤 리드의 R, 라이트의 W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위치를 인식하거나 다양한 어떠한 경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LDM이라거나 GIS와 같은 DB들, 너무 위치 인식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 측면의 느낌이 든다면 더 단순화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맥 인식 DB 같은 것들을 넣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핵심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문맥 DB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소 자연어 분석과 같은 요소들, 자연어 분석,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앰비언트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한테 어떤 추가적인 의식해서 뭔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행위 없이도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구체적인 기술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 이 개념도에서 표현해야 할 주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물론 연합학습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계속 키워드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3단 구성만으로도 정말 두루뭉실한 추상화된 내용이 아니라 이 개념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의미를 채점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걸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달락 개념도를 좀 더 구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요소로서 인지 판단, 제어, 그룹핑 요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UI를 포함해서 이 기술 요소로서 말씀드린 다양한 키워드들, 네, 이런 것들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나달락을 양을 한 6줄에서 8줄 정도로 풍부하게 작성을 하면서 약간 임팩트 있는 키워드를 제시를 여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설명 부분, 네,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3단락으로 이제 2단락의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자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서 활용 사례로 이런 요소들,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앰비언트 컴퓨팅과 관련돼서 제공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와 인상을 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해 주신 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컴퓨팅, 공기처럼 존재하는 앰비언트 컴퓨팅 정의. 네, 리듬은 좋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행동 중심 컴퓨팅. 네, 이렇게 종결호를 해 주신 거 좋았습니다. 제로 UI, 사용자 중심, 다중 경험. 다중 경험 좋네요. 토탈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QoE라고 하는 엔드 유저 측면에서의 경험을 개선을 하는 것이 앰비언트 컴퓨팅의 특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앰비언트 컴퓨팅 개념도로, 네, 이렇게 제로 UI, UX 작성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여기를 좀 더 이제 구차해서 3단 구성으로 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요런 형태로 해서, 네, 작성을 좀 더 구체하고 기술사스럽게 어떤 다양한 기술 요소들 추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빈 부분도 채우면서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도록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단 구성으로 이런 키워드 제시해 주신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요소, 구성 요소 좀 더 늘려보면 좋겠다는 거, 프론트엔드 네트워크, 뭐 백엔드 측면으로, 네, 이런 키워드들, 뭐 폴리글랏 DB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폴리글랏 DB. 네, 이런 키워드들 함께 들어가서,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LP 관련된 키워드, NLG, NLU 관련된 키워드들 잘 아실 겁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서, 네, 끝을 비교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비교로 유비쿼터스랑 앰비언트 컴퓨팅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뭐 작성해 주신 것도,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단락에서 앰비언트 컴퓨팅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고, 3단락으로 예전에 컴퓨팅이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돼서 앰비언트 컴퓨팅이 나왔더라. 뭐 AR, VR, MR과 같은 어떤 메타버스와 같은 키워드들, 뭐 디지털 트윈과 같은 키워드들도 있겠죠. 네, 이런 요소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네,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앰비언트 컴퓨팅은 총 2분의 답안 작성해 주신 내용을 봤고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토픽이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개념도랑 구성요소, 기술요소를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 권범 P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